전 딸아이를 보낸 50대 엄마입니다. 살면서 힘들고 고단한 일들이 정말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이번 일은 제 마음 깊은 곳에 깊게 박혀 눈을 감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디 속 시원하게 털어놓을 것도 없고 이곳에 사연을 적어보내며 제 마음을 좀 털어놓아 보려고 해요. 저희 딸아이는 넉넉하지 못했던 시절, 저희 부부에게 유일한 행복이 되었던 존재였습니다. 사랑을 듬뿍 주며 키웠지만 넉넉하지 못한 형편에 딸아이에게 지금 생각해보면 못해준 게 너무나 많았죠. 그래도 딸은 크면서 단 한 번도 무언가를 요구한 적도, 가난한 형편을 원망한 적도 없었어요. 말썽 한 번 부리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똑똑해 항상 학교에서도 칭찬을 듣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던 딸아이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서 처음으로 저희에게 자신이 원하는 걸 하고 싶다고 말을 해왔죠. 그건 바로 결혼을 하는 것이었는데 사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20대 중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한다는 게 저희는 너무나 걱정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결혼을 허락을 받고자 찾아온 사이는 저희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서로를 아껴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누구보다 자신감 있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제가 수진이 평생 옆에서 잘 지켜주겠습니다.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졸업하고 이미 취업할 것도 마련을 해뒀고, 신혼살림 할 것도 이미 정해놓았습니다. 정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께서 어떤 걸 걱정하시는지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희 아직 어리고 사회생활도 지금 안 해봤는데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는 게 아닌가 걱정하시겠지만 저 꼭 믿어주세요. 그래도 아직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저러한 일들도 있을 텐데 너무 섣부르게 결정하는 건 아니야. 둘이서 서로 정말 좋아하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결혼은 둘만 생각을 하는 일은 아니니까. 우리 집 상황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수진이도 이제야 졸업을 했잖니. 졸업하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준비해보는 건 어떠니? 어머님, 저는 수진이 아니면 결혼을 할 생각이 없어요. 앞으로 나이가 더 들어서도 없을 것 같고요. 꼭 결혼을 한다면 수진이랑 할 텐데 지금 하나 그때 하나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이미 살집이며 살림살이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결혼을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둘이서 같이 열심히 살아보고 싶어요. 저희가 결혼식을 크게 올리겠다는 건 아니에요. 양가 가족들만 모여서 소소하게 결혼식 올리고 싶으니 어머님께서도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사위는 결혼을 밀어붙였고 처음에는 저희들도 결혼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와 결혼 허락을 받고자 하는 사위의 모습을 보면서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더군다나 사돈댁에서도 결혼에 대해서 호의적이셨고 끝끝내 고민하는 저희 집에 직접 찾아와 결혼을 설득하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딸은 대학 졸업을 하고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딸이 어느 날부턴가 속이 좋지 않다고 하더니만 임신을 했더라고요. 입덧 때문에 일상생활도 어려워 결국 취업은 포기해야 했죠. 아이는 30대가 돼서 계획하겠다고 말을 했었는데 일찍 임신을 하게 돼서 저는 딸이 너무 안쓰럽고 속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나 심한 입덧으로 물조차 제대로 못 먹는 딸은 하루하루 말라갔는데 어느 날인가 입덧이 조금 나아질 때쯤 딸이 어릴 적 먹었던 제가 만들어준 묵국이
너무 생각이 난다면서 연락을 해왔어요. 오랜만에 딸아이의 얼굴을 볼 생각에 저는 부랴부랴 음식을 만들고 신혼집으로 찾아갔는데 신혼집에 가보니 이미 안사돈께서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안사돈은 소파에서 여유롭게 TV를 보고 계시고 딸은 욕실에 들어가 열심히 이불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수진아, 왜 이불 빨래를 하고 있어? 무리하면 안 되니까 그만하고 얼른 나와. 먹고 싶다던 묻고 엄마가 끓여왔어. 아유, 몸도 약한 애가 어떻게 이불을 손수 빨 생각을 했어? 사돈께서는 언제 이렇게 오셨어요? 아까 딸이랑 통할 때는 아무도 없다고 하던데. 아까 방금 왔어요. 아니, 저번에 내가 와보니까 애들 이불들이 너무 허름하더라고요. 그래도 신혼인데 제대로 된 이불은 덮어야지. 원래 이런 건 친정에서 다 챙겨준다는 거지만 뭐 저희야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요. 새로 사서 가지고 왔으니 빨래 좀 하라고 했어요. 바로 덮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임신해도 좀 움직이긴 해야 돼요. 요즘 애들은 뭐 하나 했다 하면 힘들다 어쩐다 하면서 핑계만 늘고 에휴, 움직여야죠. 아무리 그래도 입덧으로 살도 빠져서 힘든 아이한테 직접 빨래하라고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냥 두세요. 물 좀 빠지면 나중에 세탁소라도 맡겨야 되겠네요. 요즘 누가 집에서 이불 빨래를 직접 밟아가면서 하나요? 세탁기도 잘 나오고 이불 빨래 세탁해주는 곳도 있는데요. 아이고, 얘네는 우리 아들 혼자 돈 버는데 아낄 수 있는 곳은 아껴야죠. 이제 아이도 태어나면 돈 들어갈 일이 태산인데 혼자 벌어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하겠다고. 이래서 내가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했던 건데 하도 아들이 우기고 우겨가지고. 그리고 사돈께서도 너무 자주 오시지 마세요. 아직 어려가지고 살림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사돈, 물론 아직 부족한 점이 많겠죠. 저희 딸도 저희 집에서는 귀하게 자랐으니까요. 사위 혼자 밖에서 돈 버느라고 고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직은 우리 딸 몸이 온전한 상태는 아니니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애들이 다 살아가면서 배우지 않겠어요? 환영을 받으며 결혼을 했다고 말하던 딸아이의 말과는 다르게 안사돈의 말에는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딸의 시모는 결혼을 끝까지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어린애들이 결혼해서가 아니라 넉넉한 집안의 자식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사돈은 합가를 하고 싶어 했지만 딸은 합가를 반대했고 결국 딸이 월세를 내며 살고 있었던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어요. 끝까지 합가를 반대했던 딸의 태도가 미웠는지 안사돈은 시간이 날 때마다 신혼집으로 찾아와 딸을 괴롭히곤 했죠. 그런 딸아이가 안쓰러운 생각도 들었지만 을에 거쳐가는 일이겠거니 생각했는데 그러던 딸이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유산을 했습니다. 유산이 된 원인은 특별하게 없었고 딸의 전화를 받고 놀라 병원으로 가보니 이미 병실에는 조치가 끝난 딸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사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 집까지 제가 딸을 데려다 주게 되었죠. 자네 지금 어딘가? 병원에서 지금 집에 왔는데 어떻게 한 번을 안 보이나? 수진이 말로는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던데 그래도 끝나고서 같이 있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내내 힘없다가 아까야 겨우 수진이 잠들었어. 언제 집에 들어올 거야? 오면 잠깐 얘기 좀 해. 아, 장모님. 저 회사 일 때문에 오늘 바빠서 저녁 늦게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장모님, 저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요. 근데 어쩌겠어요. 아이가 이미 가버린 걸. 저도 끝까지 있고 싶었는데 회사 일이 너무너무 바빠가지고요. 장모님, 죄송해요. 장모님과 얘기도 나누고 싶지만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수진이 잠들었으면 장모님도 댁으로 가세요. 이서방, 지금 그게 말이라고 해? 안 그래도 내가 자네한테 말 좀 하려고 했는데 자네 없는 사이에 안사돈께서 집에 오셔서 수진이 살림 알려준다 어쩐다 하시면서 이것저것 다 시키신 건 아시나? 입덧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애한테 음식 만들어 보라고 시키고 거기다가 쪼그려서 바닥 닦게 시키고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유, 장모님, 저희 엄마가 좀 너무하신 건 있지만 그래도 집에 있는 사람이 살림을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저는 일하느라 바쁘고 집안 살림을 할 시간도 없는데요. 엄마한테는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안 그래도 전화해보니까 엄마가 많이 미안해 하더라고요. 장모님, 저도 너무 속상해요. 잘 있던 아이가 왜... 어쨌든 저도 얼른 일 정리하고 집에 가볼게요. 결혼 전에는 결혼만 하면 세상 누구보다 좋은 사이, 남편이 될 것 같았던 사이가 결혼 후에는 일이 바쁘다면서 딸아이를 소홀히 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슬그머니 딸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볼 때면 딸은 항상 잘 지내고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하곤 했어요. 사이와 사이가 좋지 않다거나 시댁흉을 보는 일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사이가 혼자 집을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솔직히 말하면 저 요즘 너무 힘듭니다. 와이프도 아이 유산되고 나서 너무 우울해하고 집에 좀 일찍 들어오길 바랐는데 솔직히 저 혼자 일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일이 바빠서 늦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와이프가 너무 예민해지고 우울해해서요. 수진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전화할 때는 그래도 밝게 통화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닌가 보네. 나도 그럴 거라고는 생각했어. 요즘 운동도 다시 시작하고 취업 준비도 하고 있다며. 수진이가 조금만 힘들 수 있게 자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우리도 곁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무엇보다 남편이 곁에서 힘이 되어주면 좋을 것 같아. 장모님, 저도 정말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수진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서 저도 힘들어요. 차라리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떨까 생각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혼자서 집에 그냥 놔두다가는 혼자서 잘못된 생각을 하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어쩌면 좋을까요? 저한테 전화도 계속 오고 우울하다고 하고 저 너무 힘들어요. 벌써 연차는 다 썼는데 와이프는 일찍 집에만 오라고 하고. 수진이가 우리한테는 티를 많이 안 내는 거였나 보네. 이서방도 힘들었겠어. 일단 수진이 당분간은 우리 집에 데리고 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일 그만두는 건 차차 생각을 해보게나. 수진이도 이제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니까 둘이서 잘 의논해서 결정해야지. 딸의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는 사이의 말에 저는 마음이 찢어지듯이 아팠어요. 딸은 저희 앞에서는 늘 밝았기 때문에 우울증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죠. 결국 사이는 딸의 우울증이 염려되어 회사를 그만두었고 저희는 사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생활비를 지원하게 되었어요. 딸에게는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는 사이의 말에 혹여라도 저희가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걸 알게 되면 딸이 부담을 느껴 상태가 더 나빠질까 걱정돼 저희 역시 딸에게는 함구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딸은 취업을 했고, 그래도 그 힘든 와중에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싶어 장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인가 상황이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딸이 먹고 싶다던 반찬을 잔뜩 하고 딸아이 집에 갔는데 안사돈이 와 있었죠. 안사돈과 사위는 둘이서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딸은 열심히 청소를 하는 듯 했어요. 이게 다 뭐야? 수진아, 왜 살림살이는 다 꺼내놓고 있어? 오늘 모처럼 쉬는 날인데 푹 쉬지 그랬어. 엄마가 반찬이랑 싹 다 하고 가지고 왔으니까 청소 그만하고 쉬어. 일도 하는 애가 주말이라고 쉬지도 못하고. 이서방, 와서 이거 좀 정리하는 거 도와줘. 아이고, 사돈, 뭘 이렇게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은 살림 같은 거 잘 못해요. 이런 건 여자들이 야무져서 잘하지. 얘는 서툴러가지고 영. 주말에 이렇게 정리를 해둬야 평일에 퇴근하고 살림하기 편하죠 뭐. 우리도 다 겪어본 거잖아요. 안 그래도 점심때 다 됐는데 같이 점심이나 먹고 가세요. 얘 며느라, 얼른 점심 차려라. 아니, 아침부터 청소하고 있는 애가 밥도 차려요? 이서방, 그러지 말고 반찬은 내가 다 해왔으니까 밥만 보면 되니 밥 좀 벗어 날라줘. 반찬은 데워서 내가 가져다 줄 테니. 사돈도 와서 수저랑 젓가락 좀 챙겨서 앉으세요. 수진이도 그거 그만해. 나중에 밥 먹고 다 같이 치우면 되지. 사돈, 아무리 딸 자식 아까워도 해야 될 건 해야죠. 밖에서 일하는 아내라고 해도 엄연히 살림하는 여자인데 이런 건 남의 손 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니 며느라? 그나저나 사돈께서 힘드시겠어요. 이래서 딸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소리가 나오나 봐요. 여자 팔자가 참 기구하죠? 아들 낳으면 그나마 며느리 들어와서 좀 쉬고 사는데 딸 낳으면 뒤치다거리까지 해줘야 하니. 사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러고 보니 이서방 살림한다고 했던 거 아니었나? 왜 우리 아이가 일도 하고 살림도 해야 하는 거야? 이서방이 우리 딸 잘 돌보겠다고 해서 일도 그만두고 그동안 생활비도 지원해 준 거잖아. 쉬는 동안 살림도 한 번 안 하고 우리의 손에 맡겼던 거야? 알고 봤더니 사위는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을 손도 하나 안 대는 듯 했어요. 딸 혼자서 아등바등 정신없이 일도 하고 살림도 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나중에 딸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매 주말마다 시모가 찾아와서 살림살이 간섭을 해왔고 사위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지켜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희는 그 사실도 모르고 딸을 위해서 눈치를 보면서 생활비도 지원해주고 반찬도 해다 날랐던 거였어요.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딸은 분란이 발생하길 원하지 않았고 그 후로 저희는 지원해주던 생활비는 모두 끊고 딸에게만 용돈을 보내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도 딸은 결국 가정을 위해 받은 용돈을 썼던 것 같더라고요. 딸아이 혼자 아등바등하며 지켜왔던 가정은 조금씩 무너지는 듯 했고 어느 날은 병원에서 딸이 쓰러져 실려왔다는 전화를 받고선 병원으로 달려갔던 적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는 동안 사위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닿지 않았고 전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한참 후에나 전화가 온 사위는 말도 안 되는 변명만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전화한 지가 언젠데 이제야 전화를 받아. 회사에 연락해보니 오늘 연차 내고 출근도 안 했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디서 뭘 해서
전화를 몇 시간 동안이나 안 받았던 건데? 지금 수진이 병원에 입원한 거는 알고 있나? 검사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얼른 병원으로 와. 장모님, 제가 지금 지방에 와 있어서요. 지금 당장 갈 수가 없어요. 사실 장모님께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사업 시작할까 싶어가지고 여기서 미팅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미팅이라 지금 당장은 갈 수가 없네요. 죄송해요, 장모님. 수진이 상태는 어떤가요? 많이 안 좋은가요? 수진이한테는 미리 말하고 온 건데 그렇게 화를 내시니. 지금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아침에 연락 와서 바로 전화했는데 지금 저녁 시간이야. 하루 종일 전화도 안 되고 문자에 답도 없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어? 자네 우리 딸 가로로 쓰러진 건 알고 하는 소리야? 장모님, 제가 정말 가고 싶지만 저도 일을 해야죠. 수진이가 요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솔직히 일을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수진이한테도 일 그만두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제가 일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장모님이 오늘만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빨리 일 끝내고 갈게요. 사위는 뜬금없이 사업을 하겠다고 나섰고 딸이 쓰러졌던 그날도 사업 때문에 미팅을 갔다며 병원 오지 못하겠다는 말을 전했어요. 딸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갔고 결국 취업한 회사를 그만둬야 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동안 스트레스도 심했는지 탈모의 우울증에 말도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졌어요. 사위는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일을 하겠다며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며 찾아왔습니다. 저 앞으로 정말 열심히 살려고요. 솔직히 수진이도 몸이 너무 안 좋고 밖에서 일하러 다니는 것도 보기 힘들었어요. 그동안 제 자존심 때문에 집안일도 잘 안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대신에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요. 잘 자리만 잡으면 시간도 여유롭고 수진이랑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이번에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래, 잘 생각했네. 자네가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주면 우리야 정말 고맙지. 수진이도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야. 이번에 수진이랑도 대화를 많이 해봤는데 여러모로 힘든 게 많았던 것 같더라고. 좀 쉬면서 컨디션도 회복하고 괜찮아지면 취업한다고 하니 자네도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그래서 말인데요, 장모님.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요. 혹시 장모님이나 장인어른께서 조금만 지원해 주시면 어떠실까 해서요. 제가 돈을 그냥 받겠다는 건 아니고 사업하면서 조금씩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시작할 때만 조금만 도움을 주시면 안 될까요? 걱정되신다면 제가 서류라도 작성해서 보내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수진이도 알고 있는 거야? 수진이한테 물어보니 사업 시작하는 게 언제 될지 모르겠다고 하던데 저번에 물어보니까 아직 자금이 마련이 안 돼서 사업을 시작 안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조금 도와주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야? 네. 어느 정도 기반은 잡아둔 상태인데 마무리할 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어요. 이것만 딱 시작을 하면 자리도 금방 잡을 수 있고 도와주겠다는 사람도 이미 있는 상황이라 너무 아쉬워서 그래요. 수진이한테는 제대로 말은 못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만 딱 마무리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해볼 테니 한 번만 도움을 주세요. 노력하겠다는 사이의 말에 저희는 한 번 더 속아줄 수밖에 없었고 딸도 몸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꾸 가야만 하는 상황이어서 일도 할 수 없으니 사이의 다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사위는 사업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집에도 자주 오면서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서 말도 해주고 딸과 시간도 자주 보내는 듯 하더라고요. 정말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다시 바뀌었죠. 사위는 어느 날부터인가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날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엄마, 다음 주에 혹시 시간 있어? 나 검진 받아야 하는데 남편이 요즘 바빠서 시간이 통 안 난다고 하네. 엄마 시간 있으면 혹시 같이 가줄 수 있을까? 병원에서는 아마 오래 걸릴 거라고 해서 하루 정도는 통으로 시간 내야 할 것 같아. 엄마,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근데 이서방은 요즘 많이 바쁘니? 한동안 집에도 자주 오다가 요즘은 아예 전화도 안 받고 바쁜 것 같네.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야? 사업 잘 되면서 바쁜 거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와이프가 아픈데 검진은 같이 가주면 좋으련만 너무 엄마 욕심이니? 몸은 좀 어때? 밥은 잘 먹고 있어? 전보다 많이 나아졌어. 요즘 소화가 잘 안 돼서 큰일이야. 그래도 남편 나름 노력하는지 회사 직원 통해서 먹을 것도 보내오고 그러더라고. 솔직히 매번 접대해야 한다 그러면서 새벽에 집에 들어오고 외박도 많아지고 바쁘고 그래서 사업하라고 괜히 그랬나 싶었는데 그래도 소소하게 신경을 써주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내가 몸이 아파서 그런지 다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가 싶어. 일단은 네 몸부터 생각해. 다른 건 차차 고민해 보면 되는 거니까. 우선은 네 몸 건강이 중요하니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너무 걱정되면 엄마가 이서방이랑 좀 얘기를 해볼게. 안 그래도 사업자금 관련해서 이서방이랑 할 말도 있었는데 이번에 검진 받으러 가면서 만나봐야 되겠네. 딸은 사이의 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어쩔 수 없이 접대를 한다곤 하지만 일주일의 대부분이 술자리였고 가정에 소홀했죠. 우울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우선 건강을 찾아야 한다고 달래주곤 했고 검진날 결과를 받아보니 바로 수술이 필요해서 수술 날짜를 잡고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멀쩡히 수술까지 받고 나왔던 딸이 회복실에서 호흡기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허망하게 딸을 보내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 후에 발생했습니다. 사위는 주변 사람들에게 딸의 부고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지 딸 친구들이 딸이 사고로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희가 한 친구에게 전달한 상황으로 지인들이 빈소를 찾아왔어요. 사위는 상주였지만 빈소에 잘 있지도 않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걸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생각이 들던 찰나에 잠든 사이에 휴대폰이 울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핸드폰 화면을 보니 낯익은 이름이 떠 있어서 얼떨결에 휴대폰 통화를 눌렀습니다. 우리 여보, 오늘 밤 12시가 디데이네. 얼마나 기다렸는데. 마침 이렇게 딱 가주니까 진짜 우린 인연인가 봐. 그렇지? 우리 완전 로미오와 줄리엣 따로 없었잖아. 수진이 걔가 그렇게 가주니 얼마나 좋아?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네가 어떻게 우리 수진이 배신하고 절친이라고 하던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수진이가 그렇게 우울해하고 불안해했던 이유가 너 때문이었구나.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니? 어머니.
제가 남자친구한테 잘못 전화했나 봐요. 죄송해요. 아, 어머님. 제가 사장님한테 전화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수진이 보내시느라 힘드시죠? 제가 일이 있어서 빈소에 가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수진이한테 인사하러 갈게요. 네가 여길 왜 와? 너 정말 제정신이니? 너 힘들 때 우리 수진이가 얼마나 도와줬는데 그걸 배신하고 사이랑 만나? 안 그래도 이상하다면서 나한테 말했을 때 알았어야 하는 건데 너 지금 어디야? 내 딸만 억울하게 그렇게 보낼 수 없지. 당장 내가 너 세상 뜨게 해줄 줄 알아. 어머니,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저희 그런 사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 그렇게 화내시면 안 되죠. 저 사장님 직원인데. 이제는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니시지 않아요? 수진이도 없고. 어쨌든 오해하신 거라니까요. 사이의 전화로 연락을 한 건 바로 사이의 회사 경리였던 딸아이의 절친이었습니다. 딸에게는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었는데 가정환경이 화목하지 않아 늘 저희 집에서 저녁을 얻어먹고 가곤 했던 그 친구가 딸을 배신했던 것이었어요. 알고 보니 딸은 이미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사이가 딸이 눈을 감자마자 부랴부랴 딸의 핸드폰을 찾았었는데 그것이 의심스러워 먼저 찾아 살펴보니 딸은 사이와 상간녀의 외도 증거를 모두 모으고 있었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외도 관계인 듯 했고 사이가 상간녀에게 우리 딸이 너무 아프면 그 핑계로 헤어질 것이라며 헤어지게 되면 바로 결혼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증거까지 있었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동안 우리 애가 불안해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만.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딸아이 그렇게 가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이유가 이거였어?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어떻게 딸이랑 가장 친한 친구랑 더러운 짓거리를 할 수가 있어? 지금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아, 그러게. 딸을 좀 건강하게 키우셨어야죠. 맨날 비실비실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안 아픈 곳이 없었잖아요. 그래 놓고서는 원하는 것도 많고 살림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서툴고 요즘 일하면서 살림하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 못해가지고 징징. 그거 알기나 하세요? 딸 자식 제대로 키우지도 않아 놓고서는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뭐? 자네 지금 그따위 말을 짓거려? 우리 딸이 뭘 못해가지고 그딴 말을 하는 거야? 자네야말로 양심이 있어? 일 그만뒀다고 생활비도 받아 처먹고 사업한다고 사업자금도 받아 처먹고 자네가 지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냐는 거야? 제가 왜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막말로 이제 수준이 없으니까 하는 말인데 제가 아프라고 빌었던 것도 아니고 맨날 아픈 사람이랑 뭘 해요? 지금이라도 그냥 이렇게 가서 돈이라도 남겨주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리고 애초에 걔랑 나랑은 끝난 사이예요. 걔도 알고 있었던 거 그나마 자기 부모님 위해서 조금만 연기해달라고 한 거였는데 뭐 이렇게 알게 되셨으니 남인 전 그만 가볼게요. 사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빈소를 떠났고 저희는 딸을 잃은 황망함과 사이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사이는 장례 이후로도 연락 한 번 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돈 측에서 보상금을 분할해야 한다면서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죠. 그 와중에 와이프 보상금은 받고 싶은가 보구나 생각을 하니 더욱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고 딸아이의 유품을 정리하려고 집에 갔을 때 복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은 지금의 상황을 예상이라도 한 듯이 한쪽에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수집해 두었고 두 사람이 외도를 저질렀던 증거와 남편과 완전한 혼인관계가 끝났던 시점에 대한 자료들을 모두 모아두고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사위는 사업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에게 헤어지자는 얘기를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혼인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으니 서류 정리할 것이 없을 것이라며 나눈 대화 내용을 남겨두었죠. 이 자료를 근거로 저는 법률 상담을 진행했는데 이미 남이 된 사유였기 때문에 딸의 피해 보상금에 대한 권리가 없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였어요. 당연히 이미 딸과 사위의 관계는 파회된 상황이었고 사위는 보상금 때문에 저희 앞에서 딸과 사이가 좋았던 것처럼 연기를 했던 거였어요. 보상금은 사위에게 한 푼도 가지 않았고 그 뒤 저는 사위에게 투자금에 대한 회수 청구도 진행을 했어요. 사위는 딸과 헤어지고 난 후부터 저에게 투자를 받은 금액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회수 청구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하고 나서야 사위는 저희에게 미안하단 연락을 해왔어요.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에 너무 짧았어요. 솔직히 수진이가 몸이 너무 약해서 저도 나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집에 가면 따뜻한 집밥도 먹고 싶고 와이프가 웃으며 반겨주는 것도 보고 싶었는데 매일 아파 누워만 있으니 그게 저에게는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들었던 건 수진이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배상은 회사가 잘 되면 꼭 해드리겠습니다. 압류된 건 취소만 해주세요. 누구 보고 장모님이라고 하지? 내가 왜 네 장모님이야? 애초에 우리 딸이랑 이미 관계도 다 끝났던데 뻔뻔하게 자금을 다 받아 처먹고 돈은 안 주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왜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데 혹시 의료 보상금 받은 거 조금만 도움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회사를 일으켜 세워야 장모님께서 빌려주신 자금 갚을 수가 있어서요.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망하고 말고 나랑은 상관없고 네 차를 팔던 집을 팔던 빌리던 알아서 갚아. 그리고 이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너하고 딸 친구고 다시는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할 테니까. 저희는 끝까지 사위에게 자금 회수 청구를 진행하였고 결국 사위의 회사는 자금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회사 운영도 엉망진창으로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회사 내에서 사장 격리를 하면서 둘이 난리를 피웠을 테니 회사가 잘 돌아갔을 리가 없었던 거였죠. 전 딸의 다른 친구들에게 그동안의 사실을 털어놓았고 딸의 친구였던 그 상간녀도 입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에게 손절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는데 아마 그곳까지 소문이 퍼졌는지 억울하다며 난리를 피우고 있다고 해요. 그렇지만 딸의 다른 절친들이 알아서 그 상간녀를 끝까지 쫓아 응징하고 있답니다. 사이는 빈털터리가 되었고 지금까지도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딸의 친구들이 가끔씩 집으로 찾아와 저희 딸처럼 살갑게 시간을 보내다가 가곤 하는데 그래도 수진이가 좋은 친구들도 많이 두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따라 딸이 정말 많이 그립습니다. 딸이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작성한 일기장에는 저와 남편의 걱정과 감사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딸아이의 마음을 저희는 오랫동안 간직하면서 살아보려고요. 긴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